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죠.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의 어젠다에 부역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만들겠다. 다문화 사회로, 뭐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그 흐름을 아주 촉진시키겠다. 이제 총대를 메고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일루미나티는 왜 다문화주의를, 다문화 사회를 좋아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지배하고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어. 그 디바이드 앤 룰.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19세기에 이제 제국을 운영했을 때 항상 통치할 때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분열시켜서 지배한다. 이를테면 이제 인도 같은 데를 통치할 때는 이 인도가 이제 힌두교를 믿지만 그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이 지역은 또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무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이제 영국령 인도였는데 그 애들끼리 이제 싸우게 자극을 시켜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고 소수민족을 또 어떤 경찰력을 소수민족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순사를 만약에 조선 내에 소수민족이 있었으면 일제시대 때 순사를 소수민족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네들이 숫자는 적지만 지배적인 위치가 돼서 다수를 또 탄압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원래 거기가 다민족 국가면 그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분열시켜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분열해서 지배하는 방식인데 이 메커니즘이 지금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정치로 치면 좌파, 우파 나눠서 지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뭐 페미니즘 이걸로 이제 남자랑 여자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뭐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걸 또 부각시켜가지고 그 정상적인 어떤 이성애자들 정상적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들과 또 퀴어랑 싸우게 만들고 또 인종으로 또 뭐 흑인이랑 백인 또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다문화로 하면은 이제 이주민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그 이주민과 원래 이제 원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만들고 이러면 이제 그 국가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니라고 국가가 통합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자본이 그 나라를 이제 컨트롤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제 다문화주의를 얘네들은 추진하도록 이제 만드는데 지금 한동훈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총대 메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 이민청의 설립이라든지 한국 사회가 더 다문화 사회로 더 나가도록 압박하는 거. 이런 거의 이제 목적은 어떤 대한민국 국민을 국가적, 역사적, 문화적 응집력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실제적인. 그래서 이주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저도 국가 정체성이 분열되도록 만들고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도록 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문화 사회가 이제 심화된 나라치고 어떤 굉장히 갈등과 분열과 그런 게 없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그 다문 이민 2세들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어떤 2등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테러리즘을 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이 개토화돼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은 그 안으로 그 이를테면 프랑스 사람이 잘 못 들어가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어떤 이슬람인 법이 통제하는 프랑스 내에 어떤 이슬람 식민지 같이 어떤 그런 지역들이 생겨나고 국가 내 국가처럼 그리고 거기서 뭐 샤리아 이슬람의 율법이 뭐 통용되니까 그 국가가 뭐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생겨버리는 거고 그걸 또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어떤 반목과 갈등 그러니까 이렇게 된 나라치고 다 어떤 굉장히 기울어요 나라가 근데 지금 한국이 그런 방향으로 접어들었다고 지금 할 수 있고 이 이주민이 한국에 완전히 동화될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에요. 우리 이제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사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주민들이 이제 어떤 숫자가 적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나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요. 어. 그러니까 이주민들 모두를 적대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오신 분들을 또 한국 사회에서 그 동아대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또 우리가 이웃으로 잘 대해야겠지만 이것을 뭐 다문화주의가 좋은 거고 대책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라. 100만, 200만, 300만, 400만. 그거는 당연히 아주 멍청한 짓이죠.
그들이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사회에 다 동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웃으로서 잘 대해드리더라도 앞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우리의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수용을 해야지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주민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돌이키기 힘들어져요. 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100만 좀 넘는데 5천만 잡으면 5%면 이 5천만이니까 50만, 55, 25, 250만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돌이키기 힘들어져요. 이미 그 250만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때부터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24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이 그 단계에 들어섰고 지금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민청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훨씬 늘리겠다. 이민자를.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를. 이런 흐름이면 순식간에 300만 간다고 봐요, 저는. 순식간에 간다고 보고 300만. 이 뭐 유럽의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가 넘어가면 이제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력화되고 특히 이제 그 일루미나티 글로벌 금융자본이 이제 이런 애들을 밀어줘요, 도와줘요. 지금 영국 수상 리시 수낙이라든지 런던 시장 사디크 칸, 뭐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 사람들이 영국의 지금 수상이랑 그 영국의 수도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정치계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자신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10%가 넘어가면. 근데 지금 한국이 5% 지금 거의 육박했고 이 추세면은 뭐 조만간에 그렇게 멀지 않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도 저는 충분히 300만 이상 된다고 봐요. 이주민이 이 상태로 가면 지금 240만인데 윤석열 임기 내에 300만 돌파하고 그 다음에 400만 돌파하고 그러면은 그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또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올해 7월에 10,000명 줄었어요. 한국 인구가 또 7월 한 달간 10,000명 줄었어요. 정확하게 이제 9,200명 정도 줄었는데 10,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반올림해서 그러면은 한국인 인구는 계속 줄고 이주민 인구는 계속 늘고 이러면 누구한테 힘이 실리겠어요. 그때 앞으로 이제 한 10년 지나가면 거의 4,900만 이렇게 줄 텐데, 그러니까 4천만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뭐 10년에서 20년 지나면, 근데 그때 이주민이 500만이면 전체 인구가 4,900만인데 500만이면 당연히 목소리 내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흐름이 한번 이제 여기 올라타면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좀 국민 개개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이주민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주민 자체 이분들도 어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어떤 그리고 뭐 한국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뭐 그런 분들을 저는 좋은 이웃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이주민의 숫자가 어떤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인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받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민보다는 가능하면은 한국인들 사이 내에서, 한국인 내에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우선시돼야 돼요, 정책에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보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뭐 신생아를 그러니까 출산 한 명 아이를 낳을 때마다 만약에 1억씩 준다 그러면 출산율은 저는 분명히 올랐고 생각해요. 1억씩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추세로 가면 20만이 안 넘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가 20만이 안 넘을 수도 있어요. 아마 20만 가까스로 넘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거의 19만 명대나 20만 이하로 갈 것 같아요. 이 추세 그대로 가면 신생아가. 근데 20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올해 극단적이면 20만 명한테 1억씩 줘봤자 20조밖에 안 돼요. 20조가 물론 큰 돈이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저출산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들, 거기서 특히 이제 홍보성 예산들, 그거랑 이제 각종 중복되는 예산들, 그거랑 지금 다문화 정책 이거 추진하면서 거기 들어간 예산들, 그런 것만 좀 절감해도 3, 4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3, 4조는. 거기다가 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코땡땡 하얀 신발 그거 도입하는데 8조 썼어요. 8조.
그런 것만 좀 삭감해도, 그리고 뭐 하여튼 간에 뭐 부요불급한 예산만 삭감해도 20조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돈이에요. 20조는. 내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예요. 거기서 인구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면 650조에서 20조 지출을 못 하겠어요? 진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근데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일루미나티 어젠다를 발벗고 나서서 이민청을 만들고 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받아들이고 이주 노동자를 그 받아들인 걸 지금 뭐 12만 명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정책 쏟아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좀 국민 개개인들이 이 다문화주의 속에 숨어 있는 다문화주의 어젠다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 복합적인 의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어떤 목소리를 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